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AI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으로 영상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1편으로 셀바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어서 총 3편으로 이번에도 특집 영상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사이클을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만 항상 우리가 관망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신규 진입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비중을 추가한다거나 매수 시점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으로 오늘은 이제 셀바스 AI를 이제 볼 텐데 사실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김 대표님께서 엄선하셔서 요 종목들을 좀 핵심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려주신 게 셀바스 AI와 마음 AI, 과거에 마인즈랩이었는데 사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알아볼 예정이고, 사실 뭐 AI 관련주가 솔트룩스도 있고 뭐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미디어젠도 음성인식 관련된 AI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했었던 것도 있고 너무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바스 AI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마음 AI 2편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요 순서대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관련주로 또 테마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미디어젠 우리가 공부할 때 미디어젠을 중심으로 음성인식 관련주가 이제 브릿지텍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볼 셀바스 AI도 대표적인 음성인식 관련주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사업 영역 안에도 중요한 축으로 음성인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리토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죠. 미디어젠의 사업 영역의 특징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바로 차량용 음성 솔루션 시스템 관련된 매출이 이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젠은 차량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콜봇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행이나 뭐 기관에 상담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챗봇이나 콜봇을 통해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브릿지텍이고, 미디어젠은 방금 보신 대로 차량용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셀바스 AI는 어떤 사업 영역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요 광민철 대표이사님이 현재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1999년 3월에 설립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1호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사업 연역을 가지고 있고요. 2009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4월 21일 기준으로 4,500억 원이 좀 넘었고요. 주식수는 2,2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여기 대표이사이신 광민철 요분이 11.82%로 가장 많은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로 여기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 그러니까 말 그대로 ETF인데요. 이 뭔가 ETF가 대주주로 들어가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에 이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요. 여기에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셀바스 AI 뿐만이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로봇 기업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바스 AI의 주요 연역이에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1999년에 설립을 했죠. 최초의 디오텍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필기인식 디오펜을 개발을 했고요. 설립 이후 10년 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OCR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죠. OCR은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모바일 OCR을 개발을 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본격적으로 음성인식에 뛰어들기 시작한 건 2010년에 음성인식 기업 HCI 랩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에 필기인식 디오펜도 공급을 했고,
2016년에 넘어와서 셀바스 AI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음성인식 인공지능 브랜드인 셀비를 론칭을 해서 셀비 노트, 셀비 메디보이스 등등 셀비로 시작되는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사업을 다각화하게 됩니다. 이 셀바스라는 사명 이름을 보니까요, 열대 우림 기후에 서식하는 어떤 식물의 이름이 셀바스라고 해요. 이 식물의 특징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바스란 이름을 딴 것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 영역 안에서 이 인공지능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점점 회사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데, 그 의지를 반영하듯이 다양한 사업 영역들을 확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을 넘어와서는 이제 국내 빅5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셀비 메디보이스를 상용화를 했고요. 관공서도 굉장히 많은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서, 그리고 법원, 이런 데도, 그리고 국군 의무사령부, 이런 공공기관에도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 B2C 시장에서도 더욱더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발걸음들로 회사가 성장해 나갔다는 것들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이 연역 중심의 핵심 기술은 역시나 음성 기술, AI 음성 기술이 중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경쟁력을 이제 4가지로 추린 건데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상장 기업으로는 1호 기업이다. 그리고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업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수주, 레퍼런스들이 이 회사의 업력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5개 이상 되는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HCI가 뭐냐면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핵심 기술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률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98%의 정확성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이런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셀바스 AI의 주요 솔루션에 대한 표입니다. 이 표는 일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면요, HCI가 있고요, 그리고 AIDT가 있습니다. HCI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 대표적으로 STT,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기술, 그리고 반대로 음성 합성, TTS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요 셀비로 시작하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지능, 영상지능은 셀비 OCR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이야기하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HCI 말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인 AIDT가 있는데, AIDT는 요 DT 약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변환 솔루션인데, 헬스케어 영역이 있고, 에듀테크, 그리고 모빌리티,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 관련 사업에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계속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사업 영역이 이렇게 된다. 크게 HCI와 AIDT 사업 영역이 있고, 요 사업 2가지 영역 안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렇게 나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걸 보면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셀비 메디보이스인데요. 셀비 메디보이스면 당연히 병원 관련 솔루션이겠죠. 주요 빅5 병원 중에 최근에 세브란스와도 계약을 해서 이 메디보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양한 의료 진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실 안에 수술도 하면서 그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그리고 수술 기록 등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전담 직원이 이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 들어서 나중에 다시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 셀비 메디보이스를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분 이상 이제 의무 기록 작성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개선이 됐고 속기 대비 3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서 병원 안에서도 업무 효율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런 편의성이 또 개선이 되어서 이거를 직접 타이핑하는 피로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음성인식 하면서 바로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 누군가는 진료를 하고 누군가는 어떤 상담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고객과 컨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눈은 컴퓨터나 어떤 종이에 가 있으면서 말은 이제 환자에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와의 상담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기억의 왜곡이나 이제 까먹게 되는, 그리고 차트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환자와의 상담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메디보이스가 그런 기능들을 어시스트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아마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셀바스 AI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느냐 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률이 98% 이상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나 이런 메디컬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한국말과 의료 관련된 영어를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런 거를 쓸 때도 이 셀비 메디보이스가 98% 이상의 음성 인식률로 그런 영어와 한국어를 분별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대표적으로 뭐 국립안센터, 충북대학교 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병원들에 지금 이 셀비 메디보이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셀비 노트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인식한 음성을 데이터로 변환해서 노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이제 셀비 노트의 플랫폼인데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피해 상담자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가 여러 가지 수치심이나 범죄 후유증 때문에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좀 예민한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경찰 담당자들은 이제 상담자와 이 상담에 집중을 하고 이런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이 셀비 노트가 이제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조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경찰이 막 어디 가서 뭐 했냐 그리고 그때 어디 있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다 일일이 타이핑을 치잖아요. 심지어 과거에는 타자기로 막 타타탁 이렇게 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컴퓨터로 요즘엔 하지만 그것도 형사들이 일일이 쳐야 되는데 요 셀비 노트를 적용을 하면 타이핑하는 업무보다는 어떤 경찰의 조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셀비 노트가 또 활용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경찰청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현장 조사 기록 뭐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선박 내 무전 기록을 또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그 음성 인식 기록들을 데이터화를 해서 저장해 놓는 그런 기능들을 셀비 노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조사자 피조사 간의 조사 기록들도 원래 일일이 다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야 됐는데 이것들도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셀비 노트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 보이스가 있어요. 셀비 보이스는 음성이잖아요, 보이스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AI 음성 콘텐츠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음성은 남윤택의 육성을 듣고 계시지만 제가 만약에 이 콘텐츠를 젊은 여성의 목소리 내지는 중후한 어떤 중년 남성의 목소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셀비 보이스를 활용하면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연령대 그리고 목소리 톤 그리고 목소리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원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유튜브 영상 만들기나 오디오북 만들기 뭐 이런 데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셀비 보이스는 은행 상담 기능이라든지 관공서, 안내방송 이런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금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 펜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 이 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필기 인식인데 이건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 쓰면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아이패드 쓸 때도 경험을 하고 근데 이제 셀비 펜에 특화된 기능을 보면 필기 인식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겹쳐 쓰는 것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도형 또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스처도 인식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기를 할 때 이 필순도 인식을 한다라고 하고, 저는 사실 가장 돋보였던 게 요겁니다. 수식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만약에 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제가 입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2라는 게 안 나오는데, 얘는 수식을 인식하기 때문에 요 1 더하기 1 은을 입력을 하면 2라는 이제 계산값도 나올 수 있게끔 수식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함수 관계들, 이런 연산 관계들을 셀비펜이 적용을 해서 어떤 교육 사업에도 이게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기인식 기술 활용 영역을 보면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활용이 되고요. 모바일 가전도 우리가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죠. 교육, 수식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수학 채점이나 학생들이 어떤 태블릿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것들이 수식이 이제 인식이 돼서 거기서 바로 이제 연산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이 필기인식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뭐 아까 스마트 기기에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 교원,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도 셀비펜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 OCR은 이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건데,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거나 디지털 파일을 보여주면 이제 이 셀비 OCR이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디지털로 추출을 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셀비 NPL은요, 이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사람처럼 기계가 자연스럽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술인데, 우리가 사실 ARS 상담원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하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미 뭐 답정너 식의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굉장히 진화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기능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회사에서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들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민원, 그리고 진료 예약, 스마트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때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담 영역에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 체크업은요, 헬스케어 사업도 얘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의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앞으로 미래에 질환이 발병될 확률을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응책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셀비 체크업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그런 질병 예측 확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설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런 셀비 체크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의 종합적인 이제 비중을 보면요, 두 사업 영역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HCI에서 18.5%, 그리고 AIDT에서 20.8%.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40%가 조금 안 되죠.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40%가 이제 음성인식 기반으로 한 이런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의료진단기기, 보조공학기기, 요건 이제 헬스케어 기반이죠. 의료진단기기, 아큐닉과 보조공학기기, 힘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뭐 시각장애인들은 보기가 힘들어서 점자로 된 책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공학기기들을 만드는 매출이 각각 27%씩 나와서 여기에서만 54.4%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 음성인식보다는 이런 의료진단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셀바스 AI의 순수 별도 매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약 260억 원 정도, 절반 이상이 헬스케어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의 사업 영역을 보면 똑같아요. 의료진단기기, 보조공학기기 매출도 똑같죠. 거의 한 276억. 헬스케어 매출을 뺀 음성인식 관련된 매출은 50%가 못 미치고, 헬스케어 매출이 의외로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우리가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점자 정물 당말기, 요 보조공학기기 힘스가 굉장히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 99%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점유율, 이 보조공학기기 부분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점유율이 가장 높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점점 비중이 늘 기대가 보여집니다. 주요 뉴스를 핵심적으로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셀바스 AI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자료도 대부분 다 셀바스 AI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따왔는데 뉴스 앤 노티스에 들어가면 셀바스 AI와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 15시간 전에 돼 있는 뉴스가 바로 올라왔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홈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셀바스 AI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좋은 거죠. 여기서 뉴스를 보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단 본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뉴스들만 중심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의 뉴스들은 여기 hom페이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죠. 셀바스 AI 관련된 이제 뜨거운 뉴스가 바로 유상증자 관련된 뉴스인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셀바스 AI가 7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한 주에 발행된 예상 가액이 19,700원인데 이 금액은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죠.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6월 1일이었는데 이게 6월 16일 확정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23년 5월 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구주주는 청약 유상증자 요 신주를 청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12일 장 마감 전까지만 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구주 한 주당 신주 0.177 주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약 6주당 한 주를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주를 보유하신 분은 한 주를 청약 받으실 수 있고요. 60주를 보유하신 분은 10주를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용을 보면 총 788억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662억 연구개발비 R&D 비용으로 쓸 예정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AI 의료, AI 교육, 메타로빌리티. 메타로빌리티는 이제 메타버스와 로봇, 모빌리티 세 가지를 합친 분야죠.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으로 가장 많은 이제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고 영업 및 마케팅비 여기에 107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좋은데 이제 우려하는 게 그거죠.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788억이라는 비용이 지금 현재 셀바스 AI의 시총 규모 대비 적지 않은 규모이죠. 여기가 지금 4,400억 정도 시총인데 788억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유상증자를 지금 발행을 했기 때문에 또 셀바스 헬스케어 자회사에서도 동시에 유상증자를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을 보면 19억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셀바스 AI가 하나은행으로부터 11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2.94% 변동금리였는데 최근에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4.97%까지 은행 이자가 이제 올라가서 이 이자 비용을 덜기 위해 일부 상환할 계획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해요.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죠. 고금리로 바뀌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면 이자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좋아지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는 부분 때문에 마냥 이제 고운 시선으로는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올해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내용을 보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이 12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억 원 흑자, 전년 동기 매출액이 3% 증가했다. 원동력은 제품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자회사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의료기기 해외 매출이 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온 게 실적 견인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체성분 분석기 그러니까 인체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제품으로 호주 이볼트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는데 이게 이제 효자 상품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고 애니타임 피트니스와의 독점 계약으로 이볼트사 시스템이 필수로 설치되고 있어서 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이 자회사 헬스케어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셀바스 AI가 로봇 분야에도 진출을 했다라고 해요.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이 로보티즈와 사업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로보티즈와 AI 음성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AI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로보티즈에서 일개미, 집개미 이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인터페이스가 대부분 사람이 터치를 하거나 어떤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음성 인식을 통해서 로봇 디바이스가 명령이 내려지고 답하는 그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셀바스는 음성 인식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된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해줘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열티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열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데 로열티는 사실 영업이익 기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가 나오는 회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관련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추가 모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율주행 로봇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과거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대형 택배사와 2차 실증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대형 택배사면 뭐 이게 DHL인지 페덱스인지 뭐 다른 어떤 택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택배사와 셀바스 AI의 음성 기술 도입 여부를 가지고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제품대당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로열티가 나오고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2020년에 수출 비중을 보면 거의 10배 넘는 이런 로열티 매출이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소개로 보면 작년 대비 로열티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이렇게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런 로열티 매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셀바스 AI가 지금도 이미 흑자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 흑자 구조가 더 건전성이 더 마진 구조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에도 점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헤드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컴투버스와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엔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컴투버스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컴투스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그리고 엔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휴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 관련된 메타버스 사업을 또 영위를 할 예정이고요. CRF는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AI 휴먼 관련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와 메라커라고 하는 회사와 또 MOU를 맺었죠. 여기선 AI 디지털 트윈 사업에 또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좀 인상적인데 컴투스가 이 위직 스튜디오를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의 38.5%의 지분을 이제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 위직 스튜디오도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시어스랩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위직 스튜디오가 시어스랩의 4.36%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셀바스에도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1.35%를 위직 스튜디오가 셀바스 AI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셀바스 AI가 위직 스튜디오가 자사주 매각한 것들을 시외 거래로 83,864주를 사서 0.19% 정도 되는 지분을 위직 스튜디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직과 셀바스 AI는 서로의 지분을 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시어스 랩의 공동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바스 AI의 음성 인식, 필기 인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접목시켜서 매출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그 매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이한 뉴스여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셀바스 AI 대표이사가 광민철 대표이사잖아요. 이분이 셀바스 투어라고 하는 개인 소유 여행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을 이제 했어요. 20억 원어치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요거를 셀바스 AI가 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20억 원을 셀바스 AI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본인이 대주주고 대표이사인데 자기 개인 소유 여행사에 전환사채를 투자를 한다라는 게 위험 요소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원래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셀바스 AI 입장은 여행업 신기술을 도입하는 신사업 진행의 일환으로 이것들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셀바스 AI가 셀바스 투어에 20억 원을 투자한 모형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뉴스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 업계에서는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체 주의를 하는데 최근에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을 셀바스 AI가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란이 됐었죠.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뭐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행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사까지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무언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대표님 라이브를 통해서도 대표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어스2나 뭐 세컨서울 뭐 이런 최근에 가상부동산 열풍이 한번 불었다가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직접 그 여행 장소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VR 기기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최근에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가드너님께서 카페에 요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MBC 프로의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우유니 사막에 있는 소금으로 안주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VR 기기를 끼고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건데 VR을 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화면에는 가상 공간이 이 우유니 사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경험을 해보니 가상현실로 간접 여행을 해봤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본인이 체험하고 나서 이제 몸으로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드너님이 보시면서 정말 이게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사 투자가 물론 뭐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게 꼭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짚어볼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런 사업에도 셀바스 AI가 관련된 사업 영역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또 매출 성장이 이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2020년부터 22년 넘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했던 모습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찍혔던 매출이죠. 물론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포함된 매출입니다. 영업이익도 흑자여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AI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이렇게 상회하는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얄티 매출이나 사업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데 영업이익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계속 정상화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요.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도 보니까 계속 빚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목적 중에 거기에서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고금리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계속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뭐 그렇게 현금 확보가 우수하진 않지만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유보율도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전년 대비 2022년은 EPS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들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매출은 3.5%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좀 떨어졌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58%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봤더니 미사용 유형자산 매각 완료에 따른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흑자 58% 이상 증가했던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이 늘었죠. 3.5%. 이거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 매출 성장에서 이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산은 소폭 증가했고요. 부채는 줄었습니다. 자본도 일정 부분 증가했고요. 자본금도 거의 비슷하죠. 종합적으로 재물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4월 25일 종가가 19,300원이죠. 이게 불과 거의 한 달도 안 된 시점에만 해도 전고점이었어요. 이게 52주 최저가를 찍었었죠. 37,7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현재 19,300원. 이것도 오늘 6% 올라서 19,300원인데 18,000원대에서 맴돌다가 지금 올라온 거죠.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던 유상증자 소식이 발표된 다음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비슷한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인 주가 지수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플러스로 유상증자 뉴스까지 터져서 기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나 비중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 시점으로 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유증 금액이 지금 19,000 얼마인데 이게 확정 금액이 아니죠.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유증받는 금액이 더 지금 비싸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다시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어떤 가격의 조정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한 번에 급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올해 1월만 해도 6,000원대 주식이 이게 37,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의 성장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때는 산업이 개화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산업이 개화하는 것과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핵심 경쟁력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수급의 변화가 가장 크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이런 수치상의 데이터, 뉴스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고객 수주 매출의 성과라든지 어떤 실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병행해서 계속 추적을 해보면서 셀바스 AI가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일지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질적인 접점을 보이는 단계가 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잘 체크하시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매주 정말 성실하게 이런 분이 없습니다. 리딩방도 아니고 본인의 구독자를 늘리려는 어떤 노골적인 목적도 아닌데 이렇게 월요일 토요일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채널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대한민국 1% 주식방송이라고 저희가 자부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AI 관련주 특집 2편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